원래 이 교재는 앞에 보면은 뭐 이것저것 외울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마해장법에 그림도 들어가는데 원래 이 12궁부터 들어가야 사실은 이게 정석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뭐 외우기에서 그걸 무슨 노래로서 만들어 놓고 한 것들은 뭐 시간이 나면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12궁 가운데 우선 1. 명궁 그랬습니다. 이 마해장법도 그 전에 유장상법이나 또는 이 금단경처럼 이 원전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원전들은 거의 중국식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 한문을 한 분들이 그대로 옮겨 하시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게 송나라 때 또 명나라 때 책들이기 때문에 완전 고문은 고문이면서도 이 중국의 그 백화 형태, 소위 구어로 쓰이든 말로 쓰이든 입으로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순 한자식으로만 번역을 하셔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거든 그 옆에다가 항상 그 빨간 볼펜이나 파란 볼펜으로 음을 다르시고 빈칸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받아 적으세요. 자, 이제 한번 보지요. 1. 명궁. 명궁자 거양미간 산근지상 광명여경 학문계통 산근 평만 내주 복수 토성용직 부공재성 안약분명 재백풍영 애교천자 명봉영마 요 지금 점이 잘못 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상관이 없네요. 명봉영마 관성 과락여사 필보 쌍전부기 요심 필정빈한 미교 상교 성하천 란이 이향우 극처 액착 미고 파제 둔전 명궁자 그렇습니다. 명궁이라는 것은 양미간 산근지상이라 양미간 사이에 있고 산근의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양미간이니까 이 두 눈썹 사이죠. 그리고 산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눈과 이 눈 사이 이 부분이 산근이고 이게 미간이죠. 눈썹 사이. 그러니까 명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을 명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명궁을 관상에서는 명궁이라고 보다도 더 다른 말로 씁니다. 주로 쓰는 말이 뭐냐? 마치 이 부분이 널찍하니
이 도장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 여러분들 관인이나 뭐 직인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록하다 이 말이죠. 그와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인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당. 그래서 여기서는 명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 관상에서 쓸 때는 주로 인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이 그냥 들어갈 땐 당까지 쓰지도 않고 인자만 써요. 그러면 이게 인당이구나. 명궁이구나. 이 미간이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건 이제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여경하면 학문계통이야. 광명여경. 그 밝고 맑기가 마치 거울과 같으면 거울경자예요. 학문계통. 학문에 모두 통달한다 이 말이죠. 학문에 막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 통달한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있는 전공을 다 살려서 다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이 그저 잘 통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지금 명곡에 붙은 부분이니까 산근이 평만하면 아까 산근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평이라고 하는 건 오목하지 않은 거죠. 평평한 거죠. 이 부분이 이게 산근인데 움푹 꺼지지 않고 평평하게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이라는 건 가득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딱 끊어져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코가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지만 이 부분이 끊어져서 없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은 내려와가지고 뭐 이따구로 생기면 눈이 말이죠. 코가 이렇고 이렇게 생기면 이게 골치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평만한 게 아니에요. 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평평한 거니까 이 대부분 안 된 얘기지만 이 연예인들이나 화류계들이나 일부 연예인들 중에서 이러한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대부분 어때요? 이마는 톡 튀어나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움푹 꺼졌다. 그러니까 걔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고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애들 중에서 보면 그 연예인들이나 화류계들 중에서 보면 코를 고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산근이 평만할 수가 없지. 화류계 팔자에 무슨 놈의 산근이 평만하겠어요? 왜? 산근이 평만하면 내주 복수라고 그랬죠, 여기? 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해내자는 보통 말하는 이 시라고 하든가 또는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is나 are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근이 평범하면은 이것은 주로 복과 수를 누린단 말이죠. 장수. 복이 많고 장수를 누려. 그런데 이놈의 화류계나 얘들이 코가 말이죠. 산근이 평만할 수가 없는 거죠. 쫙 이렇게 내려와서 가득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걔들이 그럴 수가 없지. 복이 많으면 가서 이렇게 얼굴 팔아먹고 시집가서 얼마 만에 이혼하고 나오고 죄 금명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그 다음에 토성용직하면 토성용직, 부공, 재성. 토성이 용직하다는 건 뭡니까? 토라고 하는 건 이 얼굴에서 중앙토, 코를 말하는 겁니다. 코. 얼굴에서
자,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도를 보면은 세계 지도를 봐도 북쪽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얼굴은 뒤집어서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마를 남으로 보고 화성입니다. 그 다음에 턱이 북쪽이고 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코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토성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관골이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동이고 이게 목성이고, 그 다음에 우측 관골이 서쪽 있고 이게 금성이에요. 물론 또 귀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 동쪽 서쪽에 더 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토성이라고 하는 건 코예요. 코. 토성이 용직이라. 이 용이라고 하는 건 솟았다는 얘기입니다. 코가 우뚝 솟은 거죠. 우뚝 솟고, 직이라는 건 반듯하게 곧게 내려간 겁니다.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한 게 아니라 곧게 내려간 거. 기울어진 거하고 삐뚤어진 건 다르죠. 기울어진 건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기울어진 거고, 삐뚤어진 건 내려오면서 방향이 굽은 거죠. 그런 것들이 없이 용직, 높이 솟아서 반듯하게 곧바로 내려갔다면 부공재성이에요. 재성이 그냥 모여들고 도와준다 이 말이죠. 재성이. 돈이죠, 재성이라는 건. 재성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물을 관리하는 별이니까 천연적으로 하늘로부터 그 재물이 도와주고 그냥 모여준다 이 말이에요. 모여든다. 부자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안약분명하면 재배액이 풍령이야. 안약분명하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눈이 만약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눈이 분명하면은 재백이라는 게 재산하고 비단이니까 뭐예요? 전부 다 돈이죠. 뭐 역시 부죠. 부가 풍령, 넉넉하고 가득. 영은 가득 찰 영자니까 가득 찰 영. 창고에 가득 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약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눈이 분명하다는 게 뭐냐? 지금 어떤 눈이 잘생긴 눈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눈은 이렇게 가늘고 길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세장하다 그러지. 가늘고 길다 그러고 세장하다. 그런데 분명이라는 건 뭐냐? 이 눈동자는 아주 새카마야 된다 이 말이야. 눈동자는 새카맣고 그 다음에 흰자위는 아주 깨끗한 거예요. 하얗게.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동자와 흰자위 사이가 분명하겠죠. 이게 분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흑백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도 한다고 그랬죠. 이건 아주 중국 고대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어요. 눈 예쁠 반자. 눈 예쁠 반자. 보면은 이게 논어에서 인용을 해서 나옵니다만은 그 시경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눈 예쁠 반자. 눈이 아름답고 그 포르물이 아름답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시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논어에도 보면은 그 시경에 있는 그 규절을 가지고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죠. 누가 묻든가 물어보죠. 시경에 있는 눈이 이쁘고 포르물이 이쁘다고 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까? 하니까 그래 너와 더불어서 이제부터는 시를 논을만 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반자가 나오거든요. 눈 예쁠 반자. 반. 이게 뭡니까? 눈목자 옆에 나눌 분자가 붙어서 흑백이 분명한 것을 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흑백이 분명하려고 그러면 눈동자가 새카맣고 흰자에는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입니다. 자, 그래서 안약 분명, 재백 분명. 그러면은 재백이 넉넉해. 이게 참 묘해요. 같은 화류계들이라 하더라도, 연예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안약 분명하면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기는 꽤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모아놓는 재산이 없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인기가 거품처럼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분명하면 말이죠.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시집을 여러 번 갑니다. 이게 골치 아파요. 같은 화류계래도. 그런데 돈은 무지하게 모아. 나이 먹은 영화배우 김 누구가 있고 여러분 시집간 배우인지 탤런트인지 최 누구도 있고 다 그런 애들은 보면 전부 다 눈동자가 새카맣고 흰자위가 희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 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눈물처럼 이거 아른아른하지요. 아른아른. 눈동자 안에. 그냥 보면 모르지. 눈이 초롱초롱한 것 같지. 근데 상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 안에 물기가 울지도 않았는데 아른아른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안약 분명하면서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분명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이게 엄청난 호색입니다. 호색. 눈에 여자가 이렇게 눈물이 아른아른한 것 같으면 눈동자가 검고 흰자위는 희고 그러면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눈만 딱 봐도 그 여자 몸이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허리가 개미허리야. 볼 것도 없어. 이건 관상체계 상세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색부로서 딱 정해져 있어. 허리가 개미허리야. 볼 것도 없어. 그런데 그러한 색부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시집을 여러 번 가면서도 불구하고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분명하기만 하다면 돈은 모은다 이 말이에요. 돈은. 그럼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기가 막힌 거죠. 이 내용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걸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알고서만 배운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기가 막히게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여자가 시집을 한 번 가고 인기를 평생을 누린 것 같은데도 늙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럼 보면 이 눈동자가 황갈색이죠. 황갈색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 말 그대로 뷰티풀 브라운 아이스지. 그러면 남자들한테 그 시선을 많이 받고 인기 누렸을지 모르지만 돈은 없다 이 말이에요. 돈. 남자고 여자고 돈은 어디 있느냐? 눈동자에 있어요. 눈동자에. 앞으로 이제 이게 나오겠습니다만 나올 테니까 더 많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안약 분명하면 재백이 풍요하다. 그 다음에 애교천자면 명봉영마 환성이야. 애교천자. 애기라는 건 이마예요. 이마가 내천자죠 뭐. 이마가 마치 내천자와 같다면 이마에 내천자가 어디 있겠어요? 뼈가 솟은 거예요. 뼈가 솟아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각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우뚝우뚝. 그와 같다면 명봉. 이 명이라는 게 목숨명자인데 여기서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이란 고대의 벼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벼슬. 군왕으로 붙어 받는 벼슬을 명이라 그래요. 명을 받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벼슬이 어디를 닿느냐? 역마라고 하는 건 떠들어다는 거니까. 주로 내직이 아니라 외직에 해당되는 벼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이 이마가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천자와 같이 이 가해 부분으로 이렇게 뼈가 솟았으면은 장관을 해도 주로 외무부 장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공로명전 외무부 장관 같은 분들 보시면 이마에 뼈가 가운데보다는 도드룩하지만 가에 가서 탁 발달해서 펀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어른이 어땠습니까? 주일 대사도 오래 지내시고 외교관 지내고 나중에 외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그 양반의 어떤 그 캐리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커리어로 봤을 때는 아마 부총리쯤 한번 하실 만도 한데. 그런데 외무부 장관 지내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이마에 양쪽 변두리 끝이 발달해서 세로로 솟은 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관상이라는 건 관직이죠. 그 다음에 과락여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성이 그러한 그 맺힌 것이 그 결과가 마치 이와 같다면 이건 이사자니까 필보쌍전북이요. 반드시 쌍전. 부와 귀를 두 가지 다를 온전하게 보장한다. 보전한다 이 말이죠. 부와 귀 두 가지를 모두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이게 참 좋은 거지요. 그 다음에 요침 필정 비나. 이마가 요라고 하는 건 지금 명궁이죠. 명궁. 눈썹과 눈썹 사이를 명궁이라고 합니다. 그 명궁이 인당이 요라고 하는 건 오목할 요자잖아요. 움푹 꺼졌단 말이죠. 침이라고 하는 건 가라앉을 침자예요. 침으로도 읽고 가라앉을 침자도 읽어요. 근데 침이야. 움푹 꺼져서 가라앉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반드시 필정 비난. 비난하도록. 비난에 관해서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거지요. 그러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니 인당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당이 도드록하고 잘생긴 분으로 우리가 누구를 들 수 있느냐면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옛날 부총리 지내신 조순 씨 같은 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영감님이 그냥 그 인당이 이 명국이 주먹만 하잖아요. 탁 붙어서.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 한 분들은 그 조순 교수가 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대단히 학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죠. 참, 왜냐하면 이 명궁이라고 하는 건 뇌수의 1번지예요. 그 뇌수. 소위 그 사람, 우리는 뇌란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만, 제 어릴 때는 그 어른들이 쟤는 참 뇌가 좋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그러는데, 옛날엔 쟤는 뇌가 좋다, 뇌가 나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뇌라고 써야 그건 맞을 겁니다. 뇌. 그 속에 있는 기능이니까. 그건 뇌수. 말 그대로 뇌의 아주 골수와 같은 것의 1번지. 그게 바로 나타나는 데가 인당이에요. 명궁. 그러니까 명궁이 번쩍번쩍하고 좋으면 무조건 그러면 학문에 그냥 여기 나왔잖아요. 학문계통이야. 광명여경하면 학문계통이라. 학문에 그냥 다 통해요. 근데 그 명궁이 막 찌글찌글하고 탁 찌그러지고 움푹 꺼지고 그러면 그가 공부하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미교, 상교, 성하천. 여기서 이 교자를 이 접자로 쓴 판본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두 눈썹이 닿은 겁니다. 양쪽 눈썹이 미간에 이 눈썹이 이렇게 닿은 거예요. 이렇게. 명궁을 침범해 들어와서 두 눈썹이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닿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상교야. 서로 얽혔어. 교라고 하는 건 얽힌 거예요. 그러면 성하천이야. 하천한 것을 이루어. 아주 하급하고 천하게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급하고 천한 인생이 됐다. 그 다음에 난리, 이향, 우, 극처.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니 이건 말이죠. 원래 이거에 준 말입니다. 문리. 실사변에 있는 이렇게 그럴 문자에 있는 문양이라고 하잖아요. 주름. 이게 준 말이에요. 이라고 하는 거. 그 주름이 어지럽게 얽혀 있으면 그 명궁에 주름이 어지럽게 얽혀 있으면 이향, 향이라는 건 고향이죠. 고향을 떠나고 우라고 하는 건 또 우자니까 또 극처한다. 철을 극하게 된다. 철을 극하게 되는 건 뭡니까? 옛날 같으면 주로 사별이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극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것도 극처지 뭐야. 상처하는 거나 또는 이혼하는 거나 철을 버리고 떠나는 거나 이게 다 극처란 말이죠. 철을 극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인당에 명궁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글주글한 주름이 있으면은 또는 이 위에서부터 현친문이라고 해서 한 줄로 가운데를 쫙 짚고 내려온 주름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반드시 극처지상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생기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 연세들 드셔서 노인이 돼서 생기는 분이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뭐 그걸 뭐 인두로 지져서 피나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그걸 가져가 오란 말을 안 하시요? 집에서 거울로 매일 보세요. 그리고 자꾸 문지르고 피고 그래야죠.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극처하면 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르겠네. 나쁜 거지요. 이 나쁜 거지. 네, 나쁜 거지요.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또 보게 가져와야지. 그걸 가져와야지. 늙어서 만원에 표시한다지. 그래서 이렇게 이 현친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달고 내려와요. 앞으로 이제 이게 나올 텐데 이게 참 이게 단다고 하는 이 침, 쇠금변에 있는 현침문.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쫙 깨뚫고 들어오면은 간혹 보면 젊은 애들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럼 참 전철안 같은 데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문에도 막힌 놈이고 앞으로 그 놈이 철을 극할 놈이거든.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아주 심란하게 살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걸 보면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가끔 보면 요즘 그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좋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요. 아주 불량한. 그래서 무슨 조폭 영화 같은 데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러면 말이지 인상을 팍 쓰고 그냥 탁 찌푸리고 막 이런 걸 계속 보여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멋있어 보여 그 표정이. 그래서 자꾸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생긴다고 거기에. 그런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텔레비 영화에서 그따위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한때는 조폭 영화, 조폭 프로그램 들이 나왔을 때 너 커서 뭐 할래? 그럼 조폭 할 거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옛날에 커서 너 뭐 할래? 그럼 대통령 할래요. 뭐 장군 될래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조폭 되겠다고 말이지. 깡패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그런 애들이 머릿속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무슨 그 좋은 인상이 만들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텔레비 하는 놈들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액착, 미고, 파제, 둔장. 액착, 착이라는 건 이마가 붙은 거예요. 좁은 거지. 아주 좁아 터져가지고. 이마가 그래도 좀 남자가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러면 텔레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 TV에 보면은 이마가 너무 훤하지 말아야 될 여자들은 이렇게 훤하죠. 눈썹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응?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만하지. 이마가. 연예인들을 보시라고, TV에.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서 있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다니까, 이마가. 아파요. 거짓말인가. 제가 이 정보수사와 인상식별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모 기관에서 한 8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요 얼굴이 이렇게 쪼갰을 때 이 부분과 코 중앙으로 해서 앞에서 보이는 부분과 옆부분이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넓이가. 이게 같아야 돼요. 4등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얼굴도 3, 3, 3입니다.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이 여기 가서 붙든 여기 가서 붙든 여기 가서 붙든 해서 조금 더 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부분이 거의 한 5에 가깝다고. 4.5 내지 5라고 이게. 아래로 따졌을 때. 그리고 옆으로 했을 때도 여기가 말하자면 2.5, 2.5, 2.5, 옆 얼굴이 2.5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 2, 3, 3이라고. 이게 더 넓다고. 이게. 여기는 좁다고. 다. 그리고 이마는 어때요? 전부 다 여자들이 아층으로 이렇게 까졌지. 까져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다 머리를 이렇게 내렸지. 이렇게 싹 내려서 가렸지. 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이마가 맞박이지만 맞박.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전부 다. 이게 튀어나오지 않고 마치 짐승의 간 엎어놓은 듯이 도드록 이렇게 넓지 않다면 그게 화력이겠느냐. 이 정도 이마가 생겨야만이 여자로서는 이게 고급 화력인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화력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꼭 술집에 있는 게 화력이 아닙니다. 화력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이미 고대부터 내려오는 말이 화력이에요. 화류항이라고 합니다. 항, 골목 항자를 써서 이 항이 공자님 시대에도 보면 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안연은 어질구나. 그 더럽고 비루하고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도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라고 논어에 나온다고. 골목이라고. 화류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들이 다 이게 화류계지 뭐예요. 이게 다. 그 화류계예요 그냥. 고급 화류가 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런데 남자는 이런 게 없어요. 남자는 오히려 어떠냐. 이따구로 생겼지 다 이마가. 다 좁어. 그러니까 뭐예요? 남성으로서 남성의 상징인 이마는 다 좁아 터지다 이 말이야. 그런가 하면 남성의 상징으로 지녀야 될 상징을 그년들은 다 여자들이 다 지니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앞뒤가 다 뒤바뀐 거야. 그 서방하고 못 살고 지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최 이러고 살아야 되고 이거 하는 놈들은 남자가 나가서 해야 될 큰일은 하나도 못하고 맨 뭐 시키는 일 누구 흉내나는 일 이런 거나 하고 산다 이 말이지. 이게 기생해야 될 일을 남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 말입니다. 거기다 미고라는 건 눈썹이 이게 마를 꽃자예요.
눈썹이 저런 제대로 못생긴 거지. 걔들 중에 눈썹이 씩씩하게 기세가 좋게 나간 사람이 없어요. 기세가 좋으면 다 공부해서 나가지.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럼 파재둔전이야. 파재. 재산을 파하고 둔전이라고 하는 건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이야.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이야.